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샵 특강 두 번째죠. 오늘은 성인 질환 중에서 이렇게 뭐 부전 문제들, 심장 부전, 간 부전, 신장 부전, 신부전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간 부전, 신부전은 제가 영역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다룬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 부전 한번 다뤄볼까요? 자, 간 기능 부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관식 문제의 출제 가능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먼저 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간 부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간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리루빈 대사를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담낭을 통해 가지고서 빌리루빈이 이렇게 12지장으로 장내로 흡입되겠죠. 이렇게 쭈루룩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와서 신장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다. 자, 이 빌리루빈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적혈구에서 적혈구를 쪼개서 적혈구를 이렇게 쪼개면 햄과 글로빈으로 이 햄이 다시 철과 포피린으로 되죠. 이 포피린은 알부민과 빌리루빈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서 있어요. 그래서 비결합 빌리루빈, 자, 결합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이 되겠죠. 간접 빌리루빈의 형태로 알부민과 결합이 된 상태로, 왜냐? 이 빌리루빈은 지방의 지용성 성분이어서 혈관을 통과해서 갈 때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수용성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지단백의 형태로 쪼로록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에서는 알부민을 똑 띄어서 이제 빌리루빈만 남겨놓는 거예요. 알부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으로 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빌리루빈 혼자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의 이름을 뭐라고?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직접 빌리루빈이 담관을 통해 가지고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쭉 짜주게 되면 언제 짜주게 됩니까? 위장에 뭔가 먹는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쭉쭉 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가? 직접 빌리루빈이 소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네, 소장에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 세균에 의해서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로빌리노젠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 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유로빌리노겐 이 형태는 다시 소장에서는 어디로 갈 수 있다? 다시 혈액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신장으로 배출되는 유로빌리노젠을 우리는 유로빌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장으로 나오는 애. 자, 소장에 가서 유로빌리노젠은 어디로 갈 수 있다? 첫 번째 경로가 혈액.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
유로빌린이 돼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유로빌리노제는 자, 소장에서 어디로 또 갑니까? 대장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이 대장을 통해서 나올 때 스토코빌린이라고 스토코빌린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장에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로빌리노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용성 비타민, 또 지질, 지방산과 글라이세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해한 이런 지질들을 모두 싸서 어디로? 혈액 내로 들어가서 전신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전신의 이제 필요한 부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거는 신장으로 가서 유로빌린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소변의 색깔이 노랗게 된다. 유로빌린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색깔이 황금색이다. 스토코빌린 덕분인 거죠. 요게 빌리루빈의 이야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담관이 폐색되는 경우. 이 담관이 폐색되는 경우는 담석 때문이기도 하고 또 췌장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간의 문제이기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폐색성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폐색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루트가 폐색돼 버렸을 때 이게 폐색이 되게 되었을 때 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로빌리노젠이 형성되질 못하겠죠. 그렇다면 유로빌린이 나오지도 못하겠죠. 자, 스토코빌린도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직접 빌리루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폐색이 됐어요. 이 직접 빌리루빈은 자꾸 상승하겠죠. 자꾸 증가하면서 이게 넘쳐서 혈액으로 소변으로 나오게 되니까 소변에서는 뭐가 많아지냐? 직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빌리루빈이 많아지는 거죠. 유로빌린이 아니라 빌리루빈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이거 알부민 똑된 이 빌리루빈 있죠? 이 빌리루빈의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폐색이 되었을 때 소변색은 짙어진다, 옅어진다? 아주 짙은 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짙은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장에 넘어와서 유로빌린이 될 수가 없다 보니 스토코빌린 될 수가 없겠죠. 자, 대변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점토색으로. 노란기가 하나도 없이 회색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폐색성 황달, 폐색이 되었을 때, 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폐색이 된다면은요, 먼저 짙은 소변이 나오게 되고, 또, 그죠? 회색변을 보게 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빌리루빈이 몸에 축적이 되면서 황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짙은 소변과 회색변이 보이겠죠. 자, 황달과 짙은 소변, 회색변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빌리루빈이 역할이 뭐예요? 지용성 물질을 소장에서 흡수해가지고 유미관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용성 물질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의미는 곧 뭐다? 지용성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용성 흡수에 불가.
제일 큰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중에서 뭐겠어요? K. 이 비타 K가 부족해지면서 출혈, 빈혈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색성 황달에서 나타나는 내과적인 문제는요, 출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굉장히 많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빈혈과 출혈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경변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출혈 증상. 자, 그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 내과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병태 생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 빌리루빈 대사 장애 시 발생되는 문제점, 황달, 피부 소양감, 점토색 대변, 짙은 소변, 지방 소화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간경변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간 세포가 광범하게 파괴가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림프계나 담간에서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담즙 정체와 황달이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문맥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식도 정맥류라든가 복수라든가 간성뇌 병증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 기능이 부전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 간경변증. 간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맥 고혈압, 여기서 들어가는 정맥이 차단되면서 문맥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하의 정맥류 이런 이제 압이 정수압이 증가하면서 정맥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문맥 고혈압으로 물이 새어나가면서 복수 물차게 되겠죠, 그죠? 예, 정맥류, 그래서 치질, 하지 정맥류, 발이 붓기 시작합니다. 예, 퉁퉁 발이 부어지게 되고요. 부종이 오게 되면서 정맥류, 치질, 복수.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식도. 네, 식도 정맥류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터져서 출혈이 될 수 있다. 출혈이 되면 지혈이 되는 비타 K가 없기 때문에 출혈은 더욱더 많이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출혈까지 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지혈이 잘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건 빌리루빈 덕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압이 증가하면서 간경변의 부종이라고 하는 간경변 자체가 간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간 기능에서 대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당대사, 단백대사, 지방대사 작용을 하는 거죠. 간 기능이죠. 그래서 당을 쪼개서 포도당으로, 단백을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쪼개서 지방산으로 만들고 또 거꾸로 남아도는 글루코즈, 남아도는 아미노산, 남아도는 지방산은 다시 당, 단백, 지방으로 합성도 시켜주는 게 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최종 산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아도는 산물이 있다면 영양원이 있다면 이건 다시 합성해서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 단백, 지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사작용이 되질 못하면서 에너지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피곤하고 체중이 빠지고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단백대사, 사지의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수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습으로는 복수가 차서 배가 계속 불룩해져 있어요. 네. 압이 증가해서 복수가 차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맥에 이렇게 새 나가서 혈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엘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걸 또 다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혈관계, 정맥, 동맥, 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혈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때요? 이 압 때문에, 정수압 때문에 새어나가서 물이 복수가 차면서 혈량은 저혈량이 되겠죠. 자, 혈량이 저혈량이 되면서 네, 신장으로 가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누가 반응하게 되나요? 여기에 레닌이 반응을 합니다. 자, 레닌이 반응하면서 엘도스테론, RAA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돼서 다시 소디움을 끌고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혈량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간에서 이 대사작용도 하지만 간에서는 혈장 단백질을 만들어요. 혈장 단백질, 알부민, 또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스롬빈, 피브린 이런 혈장 단백을 만드는 것 중에 이 알부민의 형성을 하질 못하면서 만들지를 못하죠. 이 알부민이 하는 역할은 교질 3토합, 교질 3토합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을 끌고 들어오지만 이 교질 3토합이 저하가 되면서 교질 3토합이 저하가 되면서 다시 소디움과 물은 복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엘도스테론이 끌고 오면 더욱더 물은 복수로 복강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몸매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압력 때문에 물이 계속 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엘도스테론이 끌고 온 물은 다시 또 교질 3토합이 유지를 못 해주면서 복수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차는 이유는 몇 가지?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수압이 너무 높고, 그 다음 교질 3토합이 낮고, 엘도스테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삼박자로 인해 가지고 복수는 굉장히 많이 차게 됩니다. 복수가 차는 만큼 부종도 많이 형성이 될 것이고, 자, 이 당, 단백, 지방,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혈장 단백 중에서 응고 단백질이 있어요. 피브리노젠, 프로스롬빈. 이런 애들을 만들지 못해서 출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빈혈의 문제. 자, 그리고 이런 간 비대. 간이 막혀 있으면 당연히 뭐까지 같이 여기에 있는 비장 비대증이 오게 됩니다. 비장이 같이 퉁퉁 부러지면서 부종이 오게 되니까 비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를 모두 다 이 비장 비대 안에다가 가둬놓게 되겠죠. 그래서 흘러가는 혈장 안으로 흘러다니는 적혈구 부족합니다. 빈혈입니다. 백혈구 부족합니다. 감염입니다. 혈소판이 부족합니다. 출혈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의 부족으로 인해서 손바닥 뭐 이런 곳에 이런 그 점상 출혈들 이런 것들이 온몸에 잘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응고인자의 부족 또 비장비대. 자, 출혈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출혈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더라도 세 가지 문제가 겹쳐지게 되는 거겠죠. 하나는 응고 단백, 혈장 단백질을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장비대로 인해 가지고 혈소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담즙을 통해서 비타민 K 합성이 잘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비타 K 흡수를 못 해요. 이 덕분에 이 출혈이라는 문제는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디서 터져가지고 출혈이 잘 되느냐? 자, 정맥류가 형성이 되어서 치질도 잘 생기지만 어디에? 네, 항문 쪽에. 그래서 툭하면 혈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혈변의 정도가 너무 커서 세수대야에 막 받아낼 정도로 이런 혈변, 그러니까 어떤 색깔? 짜장면 색깔이죠. 이런 혈변이 많이 나와서 샥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든지, 또 식도 정맥류 있잖아요. 정맥류 2개 이게 터져요. 항문에 있는 정맥류 터지면서 혈변, 식도 정맥류가 터지면서 출혈, 이거는 토혈로 나타나게 되겠죠. 토혈 이런 문제. 그래서 툭하면 복수가 차고 혈변이나 또 토혈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간경변증 환자들의 얘기인 거죠.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없고 또 복수가 계속 차게 되고 출혈의 문제가 늘 있어요. 그래서 출혈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간경변증에 있어서 병대의 생리적인 근거를 질문하는 경우들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문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간에서는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 있죠. 단백 대사를 할 때, 단백 분해를 시킬 땐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소변으로 빼내게 되죠. 그래서 단백 분해를 할 때도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고요. 아까 그 소장에서 세균들 있죠. 이 세균들이 대사를 하면서도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돼요. 소장에서 세균의 활동, 대장에서 세균의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소장에서 암모니아 형성한 것들은 누가? 간에서 이 암모니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요소로 전환을 해서 버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백 대사는 계속되고 소장의 세균은 계속 있고 단백은 계속해서 분해가 되고 암모니아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죠. 거기다가 먹어주잖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죠. 고기 안 먹을 수 없고 계란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먹어줌으로써 암모니아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소로 전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소로 전환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요소로 전환하지 못하니 암모니아가 혈중에서 자꾸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뇌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혈중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뇌로 가서 뇌에 장벽 있죠. 쓱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뇌의 암모니아가 영향을 미치면서 뇌에 축적되면서요. 뇌 간성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성 혼수 상태로 진행하면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정맥류를 통해서 출혈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샥으로 간성 혼수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암모니아를 혈중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장에서 이 세균들이 암모니아를 계속 형성한다 그랬어요. 밥을 먹은 것도 암모니아가 어디로? 소장에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관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암모니아가 대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 소변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대장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 그래서 락툴로즈라고 하는 것으로 관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관장을 시키게 되고, 또 소변 또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먹게 하죠. 그러면 소장에서의 세균이 많이 사멸되겠죠. 그러면서 단백분해, 즉 암모니아 형성을 좀 덜하게 되는 거. 예, 이를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그런 방법들, 뇌성 혼수를 좀 더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언제 또 뇌성 혼수가 나타날까, 간성 혼수가 나타날까, 이것들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간성 혼수가 진행이 될 때 경련이 얼마나 고정하지 못함, 뭐 이런 거 떠는 고정하지 못함,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간에서는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 코티졸이죠,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이런 애들을 불활성화 시켜가지고서 소변으로 보내버리게 되는데, 간이 좋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코티졸은 다시 당, 단백, 지방을 이화시켜 버리게 되잖아요. 이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단백 분해를 증가하면 또다시 암모니아가 많이 형성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고,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서 엘도스테론도 계속해서 항진이 되게 되고, 또 항진 스테로이드 호르몬 엘도스테론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복수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대사 또 엘도스테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성호르몬이 있죠. 이 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에스트로젠이 엔드로젠으로 전환이 되는 데는 간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져서 여성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형 유방이라든지 고환이 작아진다라든지 이런 성기능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간경변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당, 단백, 지방, 에너지 대사 못합니다. 피곤하고 체중이 감소됩니다. 또 문맥 고혈압, 이 정맥이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정맥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면서 물은 점점 새 나와서 복수를 차게 하죠. 문맥압 때문에 복수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 정맥의 혈량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속의 혈량은 떨어져 있습니다. 혈량이 떨어지니까 신장에서는 이 엘도스테론을 레닌이 자극이 되면서 엘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마구마구 물을 다시 보충합니다만은 간에서 만든 알부민이 만들 수가 없어서 교질 삼투압을 유지 못하니 다시 물이 빠져나와 복수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정맥류와 복수는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빵빵해지다가 결국은 복부가 터지는 일은 없지만 정맥류가 터지는 일은 자주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항문 정맥 터지면서 혈변, 짜장면 색깔로 혈변을 줄줄,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가 터지면서 토혈,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SB 튜브를 한다든지 또는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들로 메꾸지만 일단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조치일 뿐인 거고 원론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간이식밖에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혈장 단백에서 응고인자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응고 단백질. 자, 이래서 출혈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물이 축적되자 간 부전으로 인해서 비장비대까지 같이 오게 되고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쌓입니다. 그래서 혈중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감소. 감염의 문제, 출혈의 문제, 그리고 빈혈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혈은 응고단백의 부분, 또 비장비대의 부분, 또 하나 담즙, 빌리루빈이 나오질 못하면서 비타민 K의 흡수가 되지를 못하는 이런 3고가 존재하면서 세 가지 문제로 출혈의 문제도 아주 크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 간성, 혼수 상황. 간경변성, 뇌의 간 혼수 상황. 혼수 상황이 왜 오느냐? 암모니아가 제거가 되지를 않아서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전환해서 빼내주게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혈중의 암모니아, 단백을 먹기만 해도 암모니아 상승, 소장에 세균이 존재하기만 해도 단백 분해가 많아지면서 암모니아의 상승, 그리고 출혈이 되면서 위장 출혈이 되어도 대사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단백대사 증가하면서요. 그 암모니아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암모니아는 급격하게 자꾸 올라갈 일만 생기네요. 그래서 저단백 식이를 공급하지만 식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모니아가 상승되는 원리는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뇌 혼수 상태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혼수가 되지 않게 자꾸 그 단계를 보시면서 판단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혈중의 암모니아가 되지 않게 장에 있는 암모니아를 빨리 빼주는 방법 두 가지. 관장시킵니다. 뭘로? 락툴로우즈로 관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장에 있는 세균을 제거합니다. 뭘로? 네오마이신. 이런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간경변증의 일반 증상, 초기 증상은 별거 없지만 비대상기의 말기적인 증상으로서 간세포 기능 부전 증상과 문맥압의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간세포 기능 부전으로는 황달, 거미 모양의 혈관종, 여성형 유방, 고환 위축, 자반증,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이고요. 문맥압 항진증으로는 비장비대, 복수, 식도 정맥류 및 위장관 출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그 병태 생리를 보니까 복수가 쌓이는 병태 생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되죠. 문맥압, 고혈압, 그리고 저알부민 혈증, 고엘도스테론. 문맥압 고혈압은 혈장과 림프의 정수압 상승으로 림프 정체가 일어나 복각 내로 수분이 유출되기 때문이고, 저알부민 혈증은 비장비대, 복수, 또 정맥류, 상부 위장관 출혈 덕분이다. 그리고 고엘도스테론은 공파돼서 나트륨과 물의 정체를 일으키면서 나아가 복각 내 수분 축적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 합병증으로 간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거, 신진대사 노폐물의 불완전한 제거로 간성 뇌병증이 생기는데,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단백대사 산물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간의 능력이
저하되면서 혈중에 암모니아가 축적돼서 중추신경계를 억압합니다. 암모니아는 중추신경계의 독성 물질이죠. 특히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중추신경계의 대사작용과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민첩성이 감소되고 혼돈과 불안정이 생기게 된다. 말기에는 의식소실, 발작, 혼수가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피로감이 있고 불안정감, 집중력의 감소. 2단계 글씨 쓰는 능력의 저하, 자세 고정 못함증, 졸음이라는 거 하는 거. 2단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단계가 되면 즉각적으로 락톨로즈나 네오마이신을 써서 암모니아를 빨리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3단계 심한 착란, 4단계 혼수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간성 혼수의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단계는 2단계고요. 2단계의 증상은 뭐죠? 글씨 쓰는 능력의 저하, 자세 고정 못함증. 예,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증상에 신경계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소화계에서는 식욕부진, 오심구토, 그리고 식도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혈액계에서는 혈소판 감소증, 면역계에서는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 호흡계에서는 이런 그 저산소 폐수종, 심장에도 물 차잖아요. 폐에도 물 차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혈액계에서는 비장비대로 인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문제, 대사성 장애로서는 저알부민 혈증,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 신장에서는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계속 상승되겠죠. 소변량이 감소하는 신부전,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복수가 차고 간성, 뇌질환, 네, 그리고 약물, 등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병대 생리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 단백분해가 많아지면 암모니아 생성이 많아지는구나. 단백분해는 언제 많이 된다? 위장간에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경우, 또 간에서 단백분해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단백질 녹여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 또 우리가 먹는 음식물 때문에 단백이 분해가 시키는 거, 또 콩팥에서도 이 저칼륨 혈증이 될 때 암모니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간 부전 때문에도 암모니아 생성이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요소로 전환이 안 돼서. 그리고 소화계에서 위장간이 출혈이 될 때 장내 단백질을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출혈이라고 하는 것도 암모니아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간에서 요소 전환이 안 되어서 혈중에 암모니아가 쌓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간 경변의 그 사정 자료들이 있죠. 비장비대가 왜 생기는지, 문맥성 고혈압 때문이죠. 하지 부종이 왜 생기는지, 문맥 고혈압과 엘도스테론 부족 때문이고, 고엘도스테론과 저알부민의 부족 때문이겠죠, 그죠? 뭐 이런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꼭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 경변증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4페이지에 문맥성 고혈압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복수, 식도 정맥류, 비장비대. 자, 빌리루빈 대사 장애가 옵니다. 황달과 아까 짙은 소변, 점토색 대변. 예. 이러면서 지용성 비타민 합성의 저하가 같이 오게 되면서 출혈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합병증, 혈액응고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청 단백이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응고인자들, 프로스롬빈이나 피브리노젠의 그런 응고 단백질 부족뿐만 아니라 혈소판의 감소도 있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 경향이 높다. 또 합병증으로서 문맥계 간성, 뇌질환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의식 수준의 변화, 자세 고정 못함증이나 글씨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2단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꾸 졸리고, 그 다음에 간성 신증후군,
신증후군이 올 수도 있죠. 핍뇨가 있고요. 비후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병증 또 하나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라고 하는 거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복수가 너무 차서 혈장 단백 농도가 낮아서 이 세균성 복막염, 복수가 차면서 아무래도 그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발성 복막염, 세균성 복막염이 배 안에서 생길 수가 있고,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아까 탄수화물 단백 대사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방 대사 못해서 저혈당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영양 부족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호르몬의 대사 감소로 월경불순 또는 발기부전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간경화 대상자에게는 어떤 처방이 내려지냐? 식이로서는 고단백식이 안 되겠죠. 복수가 많으면 저염식이, 저단백식이 항상 권장하게 됩니다. 단백을 줄이면 지방은 어때요? 흡수가 안 되니까 단백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지방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간 부전 환자들은 그 열량을 보충해 주는 것을 탄수화물로 하게 돼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은 열량이 부족해지고 열량이 부족해지면 체내에 있는 단백을 또 깨서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 단백 분해가 많아지게 되면 이화작용이 또 많아지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네, 암모니아가 혈중 암모니아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성 혼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저단백 식이와 고탄수화물 식이로 열량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만 줄인다고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열량을 줄이면 안 돼서 우리가 탄수화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식이요법도 간경변증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자, 약물은 어떨까요? 어떤 약물이 도움이 될까? 아까 뭐 락툴로우즈나 네오마이신의 권장. 그러나 그런 경우는 뇌성 혼수 상태가 간성 혼수가 왔을 때 그 상황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평소에 위장 출혈이 있으면 아까 어때요? 세균이 많이 분해가 세균이 많이 장 세균에 의해서 단백 분해를 많이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장에 이런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도록 그 제산제 H2 수용 그 히스타민 수용제 억제제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제산제를 많이 쓴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변을 위해서 락토로즈 쓰고요. 금주해야 되겠죠. 술 먹으면 간에서 온통 알코올을 해독해야 되는데 그 해독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주하셔야 되고요. 체액이 과다하다라고 한다면은 체액이 너무 많다. 복수가 많이 차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부민을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알부민 투여를 하게 되고 엘도스테론이 아까 많아지면서 복수를 더 많이 채웠어요. 그래서 엘도스테론 기량제 주면서 알부민을 투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몸이 부어 있으니까 피부가 잘 벗겨지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하면서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피부가 벗겨지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로션 잘 발라줄 수 있도록 하고 저염식 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 제가 5페이지 마지막에 정리한 건 간경변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합병증이 그러니까 결국은 간경변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합병증일 거예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가 있었나요? 복수. 복수가 왜 생기는지 세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병태 생리적인 근거. 복수가 쌓이는 세 가지의 근거 설명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한다? 저염식, 그 다음에 또 알부민 투여, 그죠? 그리고 복수 천자 또는 션트 해서 외과적인 처치하는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거겠죠. 이 출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정맥류 안 그래도 압이 굉장히 높고 조금만 하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용변 보면서 힘주는 거. 그래서 위장간 출혈, 아까 정맥류, 항문 정맥류를 통해서 혈변을 보거나 또는 토혈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변비를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 보면서 앞 주면서 힘 주면서 터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변을 잘 보자. 변비 예방하는 거, 무거운 물건 드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힘주는 일, 코를 세게 푸는 거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고 혈액 응고를 위해서 비타-K라든가 플레이트렛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해야 하겠죠. 자, 식도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 병태 생리적인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또 합병증 뭐가 있어요? 간성, 뇌, 병증, 예, 간성 혼수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단백 제한해라. 예, 이화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주면서 단백 자체를 제한해라. 그리고 출혈 징후를 잘 봐라. 위장관 출혈이 있게 되면 단백 대사가 또 많아지면서 축적되면서 암모니아 상승이 되니까 출혈을 좀 예방하라. 그래서 혈변이나 토혈이나 이런 것도 잘 관찰하고 빨리 조치를 해라. 변비 예방해라. 그리고 심한 간성 혼수에 있어서는 락토로즈를 줘라. 락토로즈는 어떤 역할을 한다? 장내 폐하를 감소시켜요. 락토로즈 간장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 자체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또 암모니아, 이 락토로즈가 좋은 건 산성화가 되는 걸 산성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 폐하를 7에서 5로 산도를 높여요. 자, 그러면 이 산도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산도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알칼리가 되게 되면 혈액계로 암모니아가 혈액으로 유입되지를 못하고 장내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장의 암모니아가 혈액으로 통과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온화시키면 산성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이를 예방시키는 것이 이제 락토로즈, 장내 암모니아를 제거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조절한다, 폐하를 조절한다는 거죠. 자, 네오마이신, 광범위한 항생제입니다. 장내 정상 세균을 다 파괴를 하니까 단백 분해가 줄어들게 되고 암모니아 생성이 줄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쓸 수는 없다. 오히려 간에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체액을 유지하는 거, 감염 예방하는 거.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화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약물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성 혼수를 예방하려면 약물, 특히 이런 마취제, 진정제 이런 것들은 간 부전 시엔 절대 금기 사용이고요. 이뇨제도 주의해야 되며 알코올 절대 안 되죠. 금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간경변증의 합병증 하나로는 황달 존재하죠. 황달은 보기가 딱한 거죠. 가려움증 있는 거랑. 그래서 뭐 그런 외모적인 부분이나 가려움에 대해서 항히스타민 제제나 전분 목욕 같은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직접적으로 복수 때문에 출혈 때문에 사망을 한다든지 간성 혼수 때문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복수와 출혈, 세 가지네요. 복수와 출혈, 간성 혼수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깊이 있게 정리하셔야 돼요. 락토로즈를 왜 주는지에 대한 근거, 네오마이신을 왜 주는지에 대한 근거, 그죠? 출혈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 병태 생리 이런 것들을 왜 출혈이 많이 오는지에 대한 병태 생리적인 근거 이런 걸 다 찾아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부전만 해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 어려운 거지만 A급의 문제는 깊이 있게 정돈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 두 가지 정도를 찝어가지고서 정확한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병태 생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그 결과도 명확하게 대처, 처치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하나씩 해결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성인질환을 심부전 하나 해결하는 거, 간부전 하나 해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나씩만 해결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신부전. 예. 그런 그 신부전 먼저. 그 영역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고요. 간부전 제가 한번 해드린다 해서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신장부전, 신부전. 예. 또 중요하니까 그것도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시간을 이렇게 1시간, 2시간 들여가지고서 한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공부할 양이 좀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해결하면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림으로 보는 팁 간부전 정리하셨습니다. 네, 이상 오늘 샵 특강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